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Absolutely wonderful world of sports. Welcome to the wonderful world of sports. 이성무의 스포츠 라이프. 네, 이성무의 스포츠 라이프 책임지고 계시는 코너지기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책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네. 저도 말하고 보니까. 예, 뭐 별로 책임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얹혀가는 걸 좋아하지. 네. 예. 근데 오늘 좀 멋있어 보여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좋은 일 없습니다. 예. 뭐 좋은 일 제가 뭐 있겠어요? 왜 그러세요?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네.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예, 방송하기로 방금 결정이 됐습니다. 네? 국민TV 방송한다는데요. 네, 생방합니다. 예. 예. 그 방송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거 왜 다른 크리스마스 일정 없으세요? 아, 그리고 당직합니다, 사무실에서. 뭘 바라세요? 뭐 다른 이벤트 없으세요? 뭐 예, 없어요. 저는. 스테이크 먹으면서 여자분과 와인잔을 짠 하고. 뭐 쓸쓸한 남자들하고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우리랑 먹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아, 딱 좋네요, 진짜. 이 네. 사람들 다 할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이 범죄 들어갔어요. 김효준 PD나 저나. 자, 지금 뉴스 보니까 프로야구에서 연봉 협상이 한창이잖아요.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따뜻한 겨울을 보낸 선수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따뜻해야 되는데 뭐 네. 남이 따뜻한 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찌 됐건 선수들이 이제 연봉 협상할 때 네. 아주 환하게 미소를 짓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아주 울상을 짓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거뒀던 팀이 대표적인 팀이 서울 세 팀이잖아요. 두산, 넥센, LG. 이 팀들의 선수들 연봉이 지금 팍팍 올라가면서 네. 4기가 또 올라가고 3기도 올라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일단 최근 연봉 협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팀은 넥센인데요. 네. 넥센은 이제 이른바 빅4, 강정호, 김민성, 손승락, 박병호 이른바 빅4 선수들과 제일 먼저 네. 가장 먼저 계약을 다 마쳤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강정호는 4억 2천만 원, 김민성은 1억 8천만 원, 손승락은 4억 3천만 원, 박병호는 무려 5억 원. 5억 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프로야구 팀들이 보면은 이 간판 선수들, 몸값이 비싼 선수들은 제일 나중에 하거든요. 네. 연봉 협상을. 그렇다 보니까 전지훈련 가기 전까지 도장을 못 찍어서 좀 이 전지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줄다리기가 그만큼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넥센 같은 경우는 모두 이 선수들이 첫 번째 테이블에서 그냥 화끈하게 도장을 다 찍었어요. 네. 그거는 뭐 다시 말하면 구단이 기대 이상의 금액을 처음부터 확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넥센 같은 경우는 그냥 줄 거 확 주고 네. 대신에 이제 그만큼 이제 좋은 성적 올리게끔 하자. 맞습니다. 이런 전략을 갖고 그러니까 있다고. 구단주가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괜히 몇 천만 원, 뭐 1, 2억 원 아껴봤자 오히려 선수들 마음만 상하고 팀 분위기만 해친다. 그런 돈은 과감하게 선수들에게 투자할 돈은 과감하게 투자하자. 네. 대신 뭐 다른 쪽에서 경비를 좀 아끼고 뭐 어떤 절약을 해서 구단을 운영하자. 이런 원칙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도 자기는 한 4억 원 정도 예상했다 그래요. 네. 그런데 5억 원을 제시하니까 오.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도장을 막 찍은 거죠. 안 찍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2억이 더 들어왔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수들이 감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거지만은 뭐 4억 원, 5억 원 뭐 우리도 그런 감동 좀 맛보면 안 될까? 그러니까 1억 원이 다음 달에 1월 초에 네. 통결당 열어봤더니만 예.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예. 출연료에 공 하나를 더 붙여서 준다든지. 아, 공도 필요 없고요. 네. 예, 뭐 뒤에 뒷자리 하나 올려 5만 원 정도라도. 네. 이거 한번 추진해 보세요, 김 PD님. 예? 출연자들의 감동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 사기 충전되지 그러면 완전히. 아니 저는 뭐 출연료보다 모든 사람들이 안녕할 수 있는 네. 이런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지 이 분위기는? 당신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아, 혼자 잘나보려고. 왜 그래 진짜? 저만 켜보려고. 예. 아니 연말 되니까 사람들이 최강욱 씨부터 시작해서 다들 분위기 왜 이러지? 아, 앞에 코너도 좀 뭐 이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예, 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넥센의 이런 행보는 자기들은 좋겠습니다만 다른 구단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일단 넥센이 우승을 못했잖아요. 네. 그럼 우승한 팀은 얼마를 줘야 되느냐? 넥센 그렇죠. 우승을 못한 팀이 이렇게 돈을 팡팡 잘 주면은 우승한 팀 삼성은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런 게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연봉이 2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하고 가장 비슷한 성적을 낸 네. 선수가 바로 이 삼성의 최영호 선수거든요. 박병호 선수가 4억 원 예상했는데 구단에서 5억 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영호 선수도 내가 박병호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물론 조금 성적은 떨어지지만 난 우승을 시켰지 않느냐. 네. 이런 또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확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병호만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5억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사실은 5억 원까지 줄 생각은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삼성으로서는 넥센이 미운 거죠.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해도 네. 넥센이 좀 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뭐 최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올 시즌 활약만 놓고 보면은 5억 원은 크게 무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드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삼성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게 네. 보이고요. 두산도 역시 이른바 따뜻한 바람,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뭐 유희관 선수한테 연봉 거의 4배 가까이 올려줘서 1억 원 계약을 했고 뭐 그야말로 다른 선수들도 지금 아주 연봉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두산이 지금 스토브리그에서 어수선하잖아요. 감독도 그렇죠. 경질되고 네. 뭐 FA 선수를 다 내보내고 그러니까 팀 분위기를 선수단 분위기가 지금 어수선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수단 분위기를 좀 뭐 다시 좋은 쪽으로 잡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로 좀 뭉치기 위해서 어떤 좀 화끈하게 연봉 협상 쪽에서는 확실하게 지갑을 네.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정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진가, 가치를 인정을 받고 네. 올라간다면 좋겠습니다만 네. 또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잖아요. 행복하지 못한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넥센의 김병현 선수 바로 나는군요. 예. 그저께죠. 연봉 재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연봉이 6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메이저리그 출신이다 보니까 넥센이 처음 계약할 때 연봉을 파격적으로 줬어요. 그런데 이제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올 시즌 성적이 5승 4패, 평균 자책점 5.16. 전혀 6억 원 선수다운 성적이 그러네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넥센이 올려줄 때도 화끈하게 올려주지만 깎을 때도 정말 가차없이 네. 냉정하게 깎아줬습니다. 6억 원에서 무려 4억 원이나 깎인 2억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6억 원에서 4억 원이 깎여서 2억 원으로요? 네, 그러니까 몸값이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이 된 거죠. 물론 2억 원도 정말 큰 돈이죠. 네. 큰 돈이긴 하지만은 큰 돈이죠 할 때 막 그 왜 헛웃음을 치면서 얘기해요? 큰 돈이죠. 그럼요. 네. 예, 평생 전 아직도 2억 원도 못 벌었는데요. 네. 그런데 김병현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금액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 이 선수가 한때 최고 연봉이 그렇죠. 500만 달러까지 받았던 네. 선수거든요. 그런데 2억 원이면은 이름값에 전혀 걸맞지 않은 거고 아마 이번 겨울 김병현 선수는 다른 선수보다 좀 많이 추울 것 같고요. 재기를 위한 각오가 누구보다 남다를 것 같습니다.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4억 원이 깎였는데 그 4억 원을 이제 강정호, 김민성 선수나 그렇죠. 박병호에게 예, 맞습니다. 나눠주네요. 예. 그 네. 선수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넥센 입장에서는 뭐 그냥 똔똔인 거죠. 뭐 다른 선수들 올려주면 이제 생색도 내고 어떤 팀 분위기도 좋아지고 대신에 이제 김병현 선수만 한쪽에서 우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올 시즌 성적이 안 좋았던 팀들은 연봉 협상도 역시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올 시즌 성적이 좋지 않았던 팀, 대표적인 팀이 기아, 네. SK, 한화 등이 있는데요. 뭐 한화는 솔직히 말하면은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좀 이게 깎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올려줄 만한 선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고액 연봉 선수가 김태균 선수인데 김태균 선수는 이미 FA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단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깎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그냥 15억 그렇게 하는 원 거고요. 계약 끝날 때까지 15억 원 받으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기아 선수들이 조금 문제거든요. 기아는 원래 스타들이 많잖아요. 네. 뭐 이 최희섭이라던가 나지완이라던가 네. 뭐 안치홍이라던가 이런 선수들 뭐 스타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팀인데 이 선수들의 몸값을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몇몇 선수들은 물론 인상이 되겠지만은 특히 최희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깎였거든요. 몇 년간 계속 부진해서. 그래서 처음에 한 5억 원까지 받았다가 지금 연봉이 1억 5천까지 깎였는데 아, 그래요? 그런데도 지금 깎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희섭 선수가 과연 1억 원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아니, 거죠. 최희섭 선수가 1억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을 올 시즌 연봉으로 받았는데 네. 지금 연봉 협상 분위기 봐서는 1억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경기도 부상 때문에 경기도 많이 출전하지 못했고 경기에 나온 경기에서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야. 거의 데뷔 이후에 최악의 성적을 낸 건데요. 프로의 세계 무섭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희섭 선수가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한때 그러니까요. 총망받았던 타자고 이름값이 있는데 최희섭 하면은 왼손 거포의 상징 같은 선수인데 네. 지금 연봉이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8천만 원, 9천만 원 뭐 이렇게 떨어질 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굉장히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뭐 또 이제 SK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뭐 SK도 역시 좀 많이 삭감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SK 같은 경우는 올 시즌이 끝나고 내년 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얻는 선수가 무려 8명이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FA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FA 선수가 되면은
FA가 되기 전 시즌에 연봉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혹시 딴 팀에 가더라도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연봉의 200%나 30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FA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가게 되면 네네. 그러니까 그 돈을 받게 되면 더 이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성적이 안 좋아도 좀 FA 몸값이 올라갈 것 같은 선수는 연봉을 좀 올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SK는 좀 마냥 깎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팀에 내어줄 때 맞는 이적료? 그렇죠. 보상금이죠. 보상금. 예. 보상금을 생각해서 또 올릴 수도 있다. 네. 좀 여러 가지 수싸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언제쯤 계약 소식이 들려올까요? 우선 그 추신수 선수는 뭐 계속 저희도 한 두 번인가 말씀 나눈 것 같은데 그 계약 이야기가 들리는데 뭐 도장 찍었다, 사인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텍사스 레인저스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협상이 지금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현지 언론에서 나오는 바로는 추신수 선수는 7년에 1억 4천만 달러, 약 뭐 1,474억 원, 뭐 1,500원, 예, 뭐 1,500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네. 텍사스 구단은 한 6년에 1억 달러 정도, 1억 1,0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뭐 한 1,200억 정도? 이제 그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차이가 나고 연봉도 뭐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이런 네.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텍사스는 역시 추신수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이 다가오면은 결국에는 텍사스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우세하고요. 또 이 여러 가지 현지 분위기도 텍사스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추신수 선수가 이제 관심이 연평균 2천만 달러를 넘느냐. 2천만 달러 네네. 하면은 메이저리그에서는 정말 A급 선수의 상징 같은 2천만 금액이거든요. 달러면은 200억 원이 넘는 그렇죠. 거죠. 210억 원이 넘는 거죠. 1년에. 그렇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지금 과연 추신수 선수가 연봉 2천만 달러를 넘길 수 있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돈 이야기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돼요. 네. 1년에 210억 원이라.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도 연평균 그러니까 텍사스하고 계약을 했을 때 옛날에 5년에 6,500만 달러, 그러니까 연평균 1,300만 달러였거든요. 네. 또 박지성 선수도 한창 많이 벌 때 1년에 한 70억 정도 번다.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추신 선수가 이제 만약 계약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금 낮게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 한국 역사상 가장 엄청난 돈을 버는 스포츠 재벌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우리 김효진 PD가 제가 1년에 200억 벌면 국민TV 관두는 게 맞겠죠? 1년에 2억만 벌어도 국민TV 관두는 게 맞죠. 뭔 소리야, 그게. 죄송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아니요. 다음 주부터 크리스마스 때 잘리는 수가 있겠네요, 저도. 아니요. 그냥 우리 200억 버는 사람 나오면 우리 연대 맺읍시다. 3명. 그런가요? 3명 중에 하나 누가 1년에 200억 버는 사람 되면은 네. 나머지 두 사람에게 카페 하나 해주기. 진짜요? 카페벨 하나씩 차려주기. 뭐 메이드 카페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그런 거 아니고 뭐 나눠 먹자 이런 것도 아니고 가게 하나만 차려주기. 우리 연대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과연 이 셋 중에 200억 번 사람 나올까? 자, 그리고 이대호 선수도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이대호 선수가 이제 원래 소속팀 오릭스 버팔로스와 결별을 한 뒤에 에이전트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와 선수와의 계약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또 무자르듯이 굉장히 또 단호한 관계, 어떻게 보면 냉정한 관계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주면은 에이전트가 좋은 건수를 못 물어다 주면은 선수는 네. 바로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새로 선임했다는 거는 기존의 어떤 가져다준 계약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소프트뱅크, 후쿠오카 손정희 제1동포 손정희 회장이 이 오너로 있는 소프트뱅크 네. 호크스라는 팀으로 뭐 갈 것 같은데요. 뭐 지금 그러니까 후쿠오카가 이제 부산하고도 가깝잖아요. 이 소프트뱅크가 네. 연고지가 후쿠오카인데 이 부산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도 굉장히 소프트뱅크 쪽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연봉이 중요한데 원래 원소속 팀에서 제시했던 게 3년간 최대 12억 엔, 그러니까 약 123억 원이거든요. 원이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거절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지금 소프트뱅크는 뭐 계약 기간 4년에 약 18억 엔, 뭐 한 19억 원, 19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대호 선수는 그 이상을 좀 바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만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소프트뱅크와 뭐 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진출을 선언한 윤성민 선수는 별다른 이야기가 안 들리고 있네요.
예, 사실 윤석민 선수가 조금 깝깝한 상황인데요. 네. 뭐 지금 미네소타나 뭐 시카고 컵스 같은 팀과 뭐 계약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 얘기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 건지 지금 현지에도 얘기가 안 들리고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또 미국 현지에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빅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소한 거라도 어쨌든 나오거든요. 워낙 메이저리그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그런데 지금 윤석민 선수에 대한 이름이 거론되지 않다는 거는 그래서 협상 자체가 그렇게 순조롭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쩌면은 윤석민 선수가 조금 이제 낮은 계약으로 어느 네. 팀을 가더라도 좀 만족하기 어려운 계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야구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지금 중년 공시생님께서 게시판에 자, 출연료요라고 하시면서 1억 원짜리 10,000원 정말 부루마블 돈을 인쇄 포토샵한 거를 올려주셨어요. 아, 진짜요? 이거 보고 기뻐하라는 거죠, 지금? 예. 보여드릴까요? 1억 원. 우리 주는 거래요. 아, 진짜요? 고양이가 물고 있는, 배고 있는 1억 원. 예. 네. 아이,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저거 받고 참 따뜻하게 짓네요, 마음이. 네. 예. 마음 따뜻해집니다. 자, 이제 축구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그 기성용 선수의 골 소식이 있었어요. 잉글랜드 이제 무대 데뷔 첫 골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즌이거든요, 올해가. 네네. 그런데 처음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넘게 정말 골을 못 넣다가 처음 넣은 건데요. 오늘 새벽에 첼시와의 캐피탈 원컵 리그컵 대회입니다. 8강전에서 1대1 동점이던 연장 후반 13분. 그러니까 그 시원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연장 후반 13분이라는 거는 경기 종료 직전에 거의 한 1분, 2분 남겨놓고 그냥 결승골, 정말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린 거예요. 잠깐만, 연장 후반 13분. 그러니까 전후반 90분, 45분 다 하고 1대1 동점이라서 승부를 가리지 못해서 네. 연장 전반 15분으로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연장 후반 15분 중에 이제 13분이 된 시간에, 그러니까 거의 경기가 끝나가는 시간에 기성용 선수가 골을 넣었으니까 네. 얼마나, 특히 홈구장에서 열렸거든요. 네. 얼마나 영웅이 난리 됐겠어요. 났겠네. 썬덜랜드의 홈구장이 얼마나 이런 상투적인 표현이지만은 열광의 도가니가 됐겠어요. 네. 근데 이성분 기자가 얘기하니까 정말 상투적인 점 느껴지네요. 죄송합니다. 열광의 도가니. 아니요. 네. 좋습니다. 어찌됐건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 오늘 지금도 아마 영국 홈페이지 언론 같은데 BBC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스카이 스포츠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기성용 선수 얼굴이 메인에 박혀 있을 만큼 이날 경기에서는 기성용 선수 활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원래 기성용 선수가 수비도 잘하고 이제 공격도 잘한 만능 플레이어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공격에 재능이 많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세트피스, 프리킥이나 코너킥, 전담 키커로 나설 만큼 킥 능력도 좋고 위치 선정 능력도 좋은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08년 9월에 북한과 남아공 월드컵 최종 예선전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 0대1로 뒤지고 있다가 기성용 선수가 골을 터뜨려가지고 한국이 간신히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한국이 북한한테 졌으면은 남아공 월드컵에 못 나갈 수도 있고 허정무 감독도 아마 경질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성용 선수가 그 당시 19살의 나이로 아주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멋진 골을 넣은 거예요. 그때 후반 23분인가에 동점골 집어넣었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가 그 허정무 감독을 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또 잉글랜드 오기 전에 스코틀랜드 셀틱에 뛰었을 때도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으면서도 한 시즌 6골이나 넣는 기염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잉글랜드로 온 뒤에는 이상하게 좀 골을 넣지 못한 게 이제 공격에 나가지 마라 감독이 수비에 좀 치중하고 수비에 좀 역할을 많이 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좀 공격에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에 다시 썬덜랜드의 감독이 기성용 선수에게 적극적으로 공격해라. 아예 그냥 너 공격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좀 그동안 숨겨왔던 공격적인 발톱이 다시 꺼내서 좀 발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성용 선수가 키도 187cm에 정말 체구도 훌륭하잖아요. 기성용 선수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말랐는데 이 스코틀랜드에 가면서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또 덩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유럽 선수들이. 그 선수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체중을 많이 불리고 또 근육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굉장히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들과도 몸싸움을 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도 본인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인데 재능도 뛰어나지만은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어찌됐건 이제 공격 본능이 한번 터졌으니까 앞으로 계속 골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골 맛을 제대로 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감각을 계속 또 이제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한번 맛본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기성용 선수의 활약도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가운데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 선수들도 좀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동원 선수라든가. 네네. 그러니까 지동원 선수가 지금 잉글랜드 썬덜랜드에서 뛰고 있는데 주전 경쟁에서 밀려서 거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팀인 도르트문트에서 예, 죄송합니다. 독일식 도르트문트에서 지동원 선수를 데려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럼 왜 아니 썬덜랜드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를 왜 이 독일의 그 명문팀이 데려가려고 하느냐? 도르트문트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명문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하고 쌍벽을 이루는 뭐 그런 명문팀인데 왜 지동원 선수 이 벤치 신세인 지동원 선수를 데려가려고 하느냐? 지동원 선수가 지난 시즌에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가 돼서 활약한 적이 있어요. 잠깐 활약을 했었는데 이때 17경기에 나와서 5골을 기록을 했거든요. 오, 괜찮네요. 그러니까 2부 리그로 떨어질 뻔한 아주 허접한 팀을 1부 리그로 남기는 아주 수운을 세운 거예요. 이제 그때 도르트문트가 지동원 선수를 점 찍은 거죠. 원래는 그 전에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썬덜랜드가 이 선수 절대 안 보내 해가지고 원래는 못 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못 하니까 다시 썬덜랜드도 그럼 그래 가라. 너 원하는 독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선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박주영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박주영 선수도 월드컵에 나가려면 팀을 옮겨서 이제 경기에 좀 나와야 할 텐데 이적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죠. 박주영 선수는 아스널의 투명 인간이다. 네. 예, 선수로 등록이 돼 있는데 경기에는 볼 수가 없는. 지방령으로. 있긴 하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팀 경기를 경기장에서 못 보고 TV로 봐야 되는 아니면 클럽하우스, 그러니까 이런 숙소에서 봐야 되는 뭐 신세인데요. 지금 박주영 선수가 프랑스의 어떤 몇몇 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원래 이제 AS 모나코 프랑스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가 영국으로 가서 이제 어떤 좀 망한 케이스인데 다시 프랑스로 가면은 박주영 선수가 잘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 어찌됐건 박주영 선수도 내년 월드컵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에 뛰어야 대표팀에서도 잘할 거잖아요. 경기 감각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새로운 팀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고요. 저도 뭐 대표팀으로서나 어떤 축구 팬으로서나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농구, 프로농구 이야기해볼게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정말 이 스포츠 이야기를 할 때면은 마음이 좀 훈훈해져요. 일단은 어지러운 대한민국 현실과 약간 거리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 돈 얘기. 내 돈은 아니지만 200억, 1,500억 이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렇죠. 근데 기자분들도 기사 쓸 때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는데 1년에 150억 이러면은 좀 부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 선수인데, 프로야구계에서 이제 좀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징계를 받으려고 오는 선수가 있었어요. KBO 사무실 뒤 주차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이 선수 이제, 야구 해야 되는데, 야구 못하면 왜 뭐 해 먹고 사나.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좀 동정론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징계를 좀 감항해주고, 영구제명 같은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좀 불쌍해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오는데, BMW 7시리즈인가요? 7시리즈. 큰 거, 은색, 삐까뻔쩍한. 그걸 딱 타고 오고, 딱 내리면서, 양복 하의에서 양손을 딱 끼고, 이제 껄렁껄렁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징계받으러 오는 선수인데, 이렇게 오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손 흔들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우리 왜, 쟤를 왜 동정했냐? 우리나 잘하지. 우리나 잘하지. 누가 누구를 안쓰러워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다른 나라 세계고요. 왜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이, 1년에, 하루에 몇십억씩 이렇게 돈 만지고 그래도, 별 아무 감흥 없대잖아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선수를 만지진 않죠? 이런 몹쓸 농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농구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만진다는 이야기 했는데 최근 프로농구에서 SK 외국인 선수 에런 헤인즈 선수의 비신사적 행동, 비신사적인 만짐이 아니라 가격. 정말 못된 행동을 했더라고요. 스포츠 소식에서라도 좀 훈훈하고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지금 프로농구에서 가장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4일인데요.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SK 대 KCC의 경기에서 이 헤인즈 선수가 2쿼터 경기 도중에 갑자기 앞에 달려가고 있던 KCC의 가드 김민구 선수를 뒤에서
어깨로 밀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민구 선수는 뒤로 달려가다가 그러니까 전력으로 달려가다가 앞으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무슨 힘이 딱 가해지니까 앞으로 꼬꾸라진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중심을 잃고 꼬꾸라져서 가슴하고 이렇게 배가 코트에 딱 부딪히면서 굉장히 호흡곤란을 일으켰어요. 저는 그 상황은 직접은 못 보고 어떤 TV로 봤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저러다가 진짜 큰 부상 당하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렇게 걱정할 정도였는데요. 뭐 다행히 뭐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은 하마터면은 큰 불상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고요. 더 문제되는 것이 이 행동이 그러니까 경기하다가 물론 다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네.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이 고의성이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고의성. 그러니까 김민구 선수가 당시 달려갈 때 공과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공을 가진 선수를 이렇게 가격을 했다 그러면은 공 뺏으려다 보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좀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공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선수를 민 거예요. 뒤에서 네. 달려가다가. 그러니까 뭐 전혀 몸싸움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인 가격이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정말 후폭풍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뭐 KBL 게시판이라던가 뭐 농구팬이 들어가는 뭐 각종 게시판 네. 사이트에 보면은 정말 비난하는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함께 어떤 이 케인지 선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았고요. 결국 케인지 선수가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경기 중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볼이 옆에 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상황이 저 맥락 없이 그냥 밀친 겁니까? 뭐 그 전에 무슨 어떤 충돌이 또 있었나요? 그러니까 헤인지 선수의 별명은 그 전에 리바운드 싸움을 하다가 그 앞에 상황에서 네. 그 전전에 좀 한참 전에 상황에서 리바운드 싸움을 하다가 이 김민구 선수하고 좀 몸싸움이 있었다. 네. 그래서 좀 신경전이 있었다. 이렇게 뭐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장면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몸싸움 리바운드 하는 장면도 보면은 김민구 선수에게 먼저 시비를 건 쪽이 이 헤인지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 상황도 우리 보면은 좀 신경전이 벌어진 것도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유로 다시 이렇게 어떤 보복성? 어떤 뭐 이게 마음에 두고 이런 다시 의도적인 가격을 했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말 동업자 정신을 어디 뭐 엿하고 바꿔 먹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고 사실 근데 이 헤인지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수가 아니라 벌써 6년째 뛰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프로농구에 대해서 잘 알고 한국 프로농구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선수들과도 잘 알아요. 그리고 나름 좀 온순하고 네. 좀 나름 그래도 모범적으로 해왔던 선수고 그러니까 이제 6년을 뛰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심판 3명이 모두 못 볼 수가 있나. 파울도 선언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 심판이 전부 다 이제 공이 네. 가는 방향만 봤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명이 모두 못 봤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어찌 됐건은 좀 일단 심판의 자질도 좀 문제가 있는 네. 것 같고 아무튼 이게 또 어떤 얘기냐면은 그만큼 볼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찌됐건 심판들도 좀 책임을 물어서 이 경기에 나선 심판들도 뭐 좀 가벼운 징계를 받고 그랬는데요. 어찌됐건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헤인즈 선수와 문경 감독도 서울 SK 단장이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KBL의 어떤 징계도 있어야 되는데 KBL의 그 솜방망이 징계가 또 도마 위에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BL이 재정위원회를 열었고요. 2경기 출장 정지에 벌금 500만 원을 내렸습니다. 2경기 출장 정지에 벌금 500만 원 사실 이 선수 생명을 앗아갈 뻔했던 이 네. 거친 파울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것 아니냐 하는 이 팬들의 불만 또 뭐 농구 관계자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요. 물론 KBL에서도 할 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비슷한 사건에 비해서는 가벼운 징계는 아니다. 비슷한 네. 뭐 형평성도 따져야 되고 뭐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BL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구 제명이 된 선수가 있어요. 외국인 선수 가운데 네. 이 중징계를 당해서 영구 제명이 된 선수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심판에게 또는 상대팀 감독에게 어떤 해를 가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창원 LG의 어떤 퍼비스 파스코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네. 이 선수가 영구 제명이 됐어요. 그것도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그게 뭐였냐면은 경기 중에 심판을 때렸어요. 역사를 잡고 심판을 때렸어요. 아니 프로레슬링도 아니고 심판을 때리면 예.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다음 날 바로 이 선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퇴장이 됐고 그냥 미국으로 짐 싸가지고 떠나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다른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아이반 존슨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직접 때리지는 않았는데 상습적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는 선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심판이 뭐 좀 자기한테 불만 있으면 가운데 손가락 날리고 상대 선수하고 또 좀 신경전이 있으면 가운데 손가락 날리고 심지어 이제 상대팀 감독에게도 가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고. 그냥 날릴 거면 새끼 손가락 이렇게 들어주던지. 예, 그럼 좀 귀엽기라도 할 텐데.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상습적이다 이런 게 이제 인정이 되면서 이 선수도 결국에는 이 쓰레기 같은 매너를 가진 선수는 한국에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영구 제명을 시켜버렸죠. 하지만 희한하게 이 선수끼리 어떤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KBL이 굉장히 간대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대 가장 많았던 징계가 3경기거든요. 그러니까 3경기 징계면은 그냥 뭐 일주일 좀 휴가 갔다 오면은 네. 뭐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 KBL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전에 비슷한 사건과 뭐 비교해서 뭐 가벼운 징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다. 하는데 나름 이게 징계다. 보통 뭐 10년 전에 있었던 일 또 뭐 5년 전에 있었던 일 이런 네. 거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재금 500만 원이 10년 전에는 굉장히 큰 돈이겠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5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 아니거든요. 이 헤인즈 선수 같이 또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너무 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징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프로 농구장에서 그 폭력 사태 하면 네, 네. 역시나 떠오르는 게 예. 한기범 마포 사건. 예, 마포걸레 사건. 마포걸레 유명했죠. 사건. 예. 그게 누구랑 누구였었죠, 그게? 그게 네.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마 삼성전자인가 예. 그게 할 때였는데 어찌됐건 이게 좀 사건이 벌어졌는데 한기범 선수가 뒤늦게 네. 실제적으로 그거 가지고 가격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 텔레비전 생중계 됐었죠? 네. 마포 걸레를 들어가지고 부러뜨렸었나? 예, 휘둘르고, 그러니까 네. 예, 뭐 휘둘르고 그랬었는데 농구 대잔치 때는 사실 진짜 몸싸움이 강했고 뭐 좀 사회적인 무리도 많이 빚었고 그랬죠. 서로 멱살잡이 갖고 그렇긴 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낭만이 있었다 그래야 되나? 좀 표현이 안 맞긴 하겠지만은 네. 참 재미있었는데 사실 이제 프로잖아요. 그때는 네. 또 뭐 아마추어고 좀 과열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허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하루에 경기를 하면은 상대팀 전담 수비수한테 뭐 한 10대씩 맞고 그랬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눈도 많이 찔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아마추어 시절의 얘기고 프로에서는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다 동업자 네. 정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번 헤인즈 선수의 사건은 조금 심했고요. 네. 그 소속팀 SK도 좀 찔렸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징계가 가볍다고 생각을 했는지 네. 몰라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또 세 경기 출장 정지를 네. 그러니까 3경기 더 못 나와 이렇게 좀 쉬게 앉혀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헤인즈 선수는 5경기에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는데 어찌됐건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업자 정신이고 이번 기회에 비신사적인 플레이는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격투기나 프로레슬링처럼 상대 선수의 부상으로 경기가 종료되는 종목에서도 네. 어쨌든 룰 안에서 싸우는 것이고 그 네. 룰 안에 싸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면은 또 사과를 하고 네. 이게 경기를 진행하는 건데 이 구기 종목에서 이게 볼과 상관없이 감정 때문에 뒤에서 사람을 밀어가지고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진짜. 뭐 합법적으로 이렇게 주먹 다짐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이라기보다는 좀 이게 주먹 다짐의 경기 중에 용인되는 스포츠가 있어요. 네.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두 선수가 만약에 어떤 신경전이 벌어져서 한번 붙었다 그러면은 이 헬멧 벗고 이 네. 스틱 내려놓고 두 선수가 그냥 주먹으로 맞붙어요. 네. 그러면은 심판이 가만히 놔둡니다. 일단 지켜봅니다. 그냥 이렇게 직접 안 말리고 네. 가만히 맡아서 두 선수가 주먹 다짐을 해요. 진짜. 네. 그러면은 마치 무슨 예전에 뭐였죠? 프라이드에서 네. 그 다카다였나? 돈 프라이랑 다카야마. 예. 그 두 선수가 했던 것처럼 서로 멱살 잡고 목덜미 잡고 이렇게 주먹 다짐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선수가 넘어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 말리거든요. 넘어지면 더 큰 부상이 스케이트에 날이 찍히던가 이런 네네. 큰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농구 같은 경우는 보호 장구가 없잖아요. 물론 몸싸움이 있지만은 이렇게 과격한 어떤 뭐 가격이나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스포츠잖아요. 그냥 몸과 몸이 그냥 부딪히는 스포츠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왜 징계가 이 가벼운 게 문제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KCC 선수가 이제 다음번에 또 만날 거 아니에요, SK 선수를. 네. 그런데 만약에 헤인즈에게 야씨 보복한다. 뭐 저 선수한테 진짜 서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 2경기 안 나오고 500만 원 내고 쟤한테 한번 본때 한번 보여줄래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사실 이게 징계라는 것이 선수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효과도 있지만은 그
재발 방지를 막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타산지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어떤 이런 잘못을 하면은 이런 그렇게 무거운 징계를 받을 네네. 수 있다. 이런 어떤 사례를 남김으로써 예방 효과도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두 경기 뭐 이렇게 좀 낮은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게 되면은 그런 예방 효과가 없는 거죠. 야구도 보면은 빈볼이 들어오다가 네. 이제 빈볼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곧바로 보복성 빈볼을 던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벤치 클리어링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두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과연 헤인즈 선수도 이제 가해자가 됐다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리그 전체가 또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KBL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격투기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UFC. 네. 얼마 전에 안토니오 실바와 마크 헌트가 사상 최대의 명승부를 펼치면서 네. 정말 전 세계 모든 격투기 팬들이 후끈 달아올랐고 UFC 회장 데이나 화이트는 두 사람 모두에게 파이트머니 승자 보너스 주고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 주고 네. 내가 사설 그 개인 프라이빗 섬이라도 사주고 싶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큰 각광을 받았었는데 네. 여기 약물이 들어갔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농구도 비신사적인 어떤 네.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은 뭐 격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참 정말 멋있는 경기였는데 그렇게 좀 뭐 약물 같은 걸로 얼룩졌다는 게 안타깝고 결국에는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래요. 누가 나온 거죠? 안토니오 실바가. 안토니오 실바가. 예. 그래서 결국엔 그 자기가 받았던 보너스 $50,000 네. 다시 토해내고 네. 9개월 출장 정지라는 아주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징계가 되려면 이 정도 돼야죠. 9개월 확실하게 네. 다음에 한참 동안 못 나오게. 야. 9개월 동안 이제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안토니오 실바는. 네. $50,000도 토해내고 이렇게 좀 징계는 확실히 무거운 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이렇게 줘도 돼 이렇게 할 정도로 잘못을 한 선수에게는 확실하게 뭔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건데 뭐 어찌됐건 안토니오 실바가 명승부를 기억했던 팬들에게는 좀 씁쓸한 소식이 네. 아닐 어떤 수가 약물을 없습니다. 섭취한 거죠? 그러니까 안토니오 실바가 원래는 테스토스테론? 네. 예, 그러니까 그 TRT 요법이라고 해서 이게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선수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맞을 수 있는 이런 네. 치료 요법이 있다 그래요. 네, 그 선수를 TRT 요법. 받는 걸 허용을 받은 선수인데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허용되지 않은 그런 금지 약물을 했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해요. 그게 이제 안토니오 실바 측은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찾아온 말단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그런 걸 또 금지 약물에 어쨌든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다면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사전에 허락을 받든가.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참 명승부의 얼룩진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그냥 퉁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네. 협회라든가 왜냐면 사상 최대의 명승부로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고 분명히 그 리그의 발전이라든가 UFC라는 리그의 발전이라든가 이 인지도 향상에 엄청나게 기여를 할 텐데 이런 또 중징계를 내림으로써 네. 그 명성이 아니라 인지도를 더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 한편으로는 그만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거 이건 부러운 문화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빅 이벤트 매치가 열렸고 많은 팬들이 다 열광을 했는데 네. 약간 이런 거면 좀 덮고 간 게 낫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얼레벌레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기관이나 이런 어떤 네. 관력이 전혀 이 주최 측하고는 상관없는 제3자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도 가능할 게 있고 만약 KBL이 이번에 헤인지 선수에게 어떤 징계를 내렸잖아요. 근데 너무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고 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은 동업자 정신을 코트에서는 발휘 안 하고 이런 징계하는 데서 발휘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SK 너무 계속 감싸주고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은 사실은 이 협회나 이런 대회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제3자가 어떤 정확하게 권위가 서야 되고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은 좀 리그 자체가 이게 보는데 흥미가 떨어지고 네. 어떤 좀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UFC가 뭐 운영되는 부분이 미국에서 어떤 격투기 산업이 운영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어떤 콘테스트 과정에서 미심적인 부분을 그냥 퉁치고 가서 네. 권위가 떨어지는 상황은 격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있잖아요. 네. 뭐였죠? 제가 설명을 해주세요. 있어요. 뭘 알면서 뭘 물어봐.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축구, 격투기, 농구, 야구까지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네. A4 용지는 오늘도 한 8장 정도 돼요. 예, 근데 이렇게 매주 준비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예, 시간이 남네요, 오늘은. 네. 시간이 남는다는 얘기를 뭐하러 해요? 본의 아니게 뭐 이렇게 됐는데. 네. 시간이 안 남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오픈 토크 하려고 했는데 왜 본인 스스로 시간이 남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뭐 이 연말에 사실은 이게 이제 리그가 야구 축구가 좀 안 하다 네. 보니까 그게 얘기거리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좀 스포츠에서도 12월은 좀 비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갈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스포츠 신문 그 기자분들 힘들어 하시던데 정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연예 뉴스가 이제 네. 대세를 잃었고 11월 괴담이라는 게 사실은 스포츠 신문이 11월에 안 팔리니까 만들어낸 거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뭐 그렇긴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뭐 스포츠 신문하고 이제 연예하고는 좀 크게 관련이 네.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분이 뭐 그렇긴 있어요. 하지만은 어찌 됐거는 뭐 12월 이제 1월 되고 2월이 되면은 이제 동계 올림픽이 찾아오니까요. 그때는 또 많은 스포츠 이슈가 더 나오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연말이죠. 연말인데, 그 이성무 기자님은 2014년도 계획 뭐 세워놓은 거 있으세요? 예, 2014년에 일단 월드컵을 지금 갈지 말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브라질, 뭐 비행 24시간 걸린다는데, 어떻게 갈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24시간. 일단 생각만 해도 2014년은 머리가, 네. 정말 바쁠 것 같아요. 딱 일정을 놓고 보더라도, 동계 올림픽 때 네. 당장 2월에 있고, 그 다음에 6월에는 브라질 월드컵 있고, 네. 그 다음 9월에 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으니까, 정말 스포츠 기자에게는 지옥 같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이벤트 있으면 즐겁지 않나요? 힘들죠. 예, 힘들죠. 스포츠 팬들은 행복하겠지만은, 스포츠 기자들은, 물론 이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네. 그래도 체력적인.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한다는 말이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농담입니다. 예. 정말 사명감 갖고 계시잖아요. 예, 전 진정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사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직업적인 정신으로, 그리고 저희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년 공시생님이 기자님의 자폭 개그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요? 네. 여자분 아니시죠? 여자분 아니에요. 네, 여자분이면 한번 만나볼까 생각했는데. 근데 정말 우리 이성무 기자님한테 관심 있는 여자분, 우리 조합원, 청취자분들 중에 없으실까요? 예, 없어요. 183cm에 늘씬하고 헌칠해서 지적인 풍모에 달변에 왜 그러세요? 안정된 직장에 고수입도 있고. 뭐 그 중에 하나 맞는 게 하나도 183cm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헌칠한 미남을 왜 이 대한민국의 싱글 여성들이 냅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글을 넣어주십시오. 저희가 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그 중신 한번 서드리겠습니다. 중매 서드릴게요. 예, 사진하고 같이 올려주세요. 거기서부터 막 밀린다니까. 아, 진짜요? 예. 제가 장가를 못 가는 이유가 있군요. 최근에 소개팅 한 적 있어요? 있습니다. 예. 언제 했습니까? 한 몇 달 됐습니다. 몇 달 됐어요? 네. 그때 어땠습니까? 잘 안 됐습니다. 왜요? 뭐 저도 바빴고 네. 그쪽도 안 내켜 했고. 안 느꼈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아주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커피 한 잔 사드리고 보냈습니다. 바로 그날요? 예, 뭐 연락도 서로 안 되더라고요. 예. 카톡 남겼는데 답장 알아요? 뭐 굳이 안 남겼습니다. 예. 그래도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그러세요. 마음에 있는 소리예요, 진짜로. 자, 이렇게 이성무 기자님과 함께 스포츠 라이프 이렇게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내년에,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 네. 라이브로 해요. 예. 그때 우리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그래서 2013년을 뭐 빛낸 이제 뭐 선수 사건 네. 이런 것도 얘기해보고 사실은 이제 빛낸 건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좀 우울했던 일들을 좀 얘기해보지 일들. 않을까. 아니면 재밌었던 일들, 네. 또 뭐 코믹스러운 일들을 좀 이렇게 뭐 수다를 떨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아주 듭니다. 좋습니다. 예. 네. 그때도 많은 준비 부탁드리고요. 네. 네. 항상 너무 준비를 잘해 오셔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김유준 PD가 가장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출연자가 바로 또 이성무 기자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성무의 스포츠 라이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남라인 파이팅. 저는 내일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1, 2, 3, 파이어!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